집을 사줬는데 네. 그 다음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부모님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미용실을 하고 돈을 벌면 또 집을 사고 저는 점점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을 지었잖아요. 짓는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원래 건물도 갖고 있었잖아요. 네, 대구에서 미용실을 하면서 제가 미용실을 하고 살 거니까 부모님이 집을 하나 시장에 사주셨고 미용실을 하고 평생 살아라 했는데 단층 건물이 너무 낡은 거여서 2층짜리 집을 지어가지고 집도 지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네가 2층에 살고 1층에 네. 가게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게 이상적인 네. 건물주였다고 생각이 좀 드네. 부모님의 계획대로는 가장 어린 나이에 빠르게 기술과 건물을 그러네요. 가진 너무 자랑스러운 딸이었는데 그 집을 지으면서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집을 다 짓고 입주를 하고 말씀처럼 2층에는 제가 주거를 했고 1층에는 미용실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 원래 미용 쪽을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미용실에 끝나면 일을 하고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고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의 꿈이었어요. 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대구에다가 집을 얻어놨더라고요. 월세를 옮겨놓고 남비랑 이불을 몇 개 사주더니만 가셨어요. 네가 여기서 버스를 타고 미용실까지 다 출근하면 된다.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고 너무 혼란스러웠고 두려웠지만 저희 부모님은 장사를 너무 오래 하시면서 항상 부모님의 계획대로 의논이 없이 저를 그렇게 자식들을 항상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게 자식들을 도와주고 네. 잘 되는 방향이다라는 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너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미용 기술을 남들보다 빨리 배웠고 그래서 3년 만에 미용실을 또 대구에다가 차려주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을 사주셨고 짓는 그러면 것까지 좀 도와주셨고 넉넉한 가정 환경이었다는 네. 생각을 드네요. 아빠가 양복점 하시면서 옛날에 뭐 교복, 교련복, 양복 이런 거 어릴 때 엄청 잘 되는 기성복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돈을 진짜 그 촌에서는 많이 벌었다고 나름대로는 유지였는데 근데 제가 원하는 삶은 너무 아니었고 저녁에 엄마가 사학 와서 돈통에 돈을 싹 빼서 시장 보러 가버리고 엄마는 그 재미 돈통이라는 거는 저희 선생님- 미용실에 선생님이 미용실에 어린 있는 나이부터 번 돈을 네. 어머님도 뭐 이해가 되는 면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맞아요. 비용 들여서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고 가게까지 내가 해줬는데 그게 그건 한때 제 보람이기도 했어요. 효도이기도 했고 그리고 자부심도 있었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저 어린 아가씨가 미용실 주인이고 건물 주인이고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아가씨 중매도 서로 서주겠다고 그러고 너무 그랬는데 근데 저는 선생님도 네. 미모가 뒤지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잘난 맛에 부모님 그리고, 눈에는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이 돈까지 있는 느낌도 드니까. 근데 어떤 것도 제 맘대로 못했어요. 하루 버는 것도 입금도 엄마가 쓰는 것도 뭐 너무 이렇게 통제가 많이 됐다는 네, 생각도 근데 그게 들어요. 너를 위한 거고 연애나 결혼이나 모든 게 다 근데 그 맘때쯤에 연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서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생각 때문에 모든 게 싫었어요. 너무 잘생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인물 뜯어먹고 사냐고 저런 놈 안 된다. 저런 놈 절대로 끝이 안 좋다. 좀 인물은 아니지만 되게 착실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너무 불안하다. 너무 없다. 그리고 또 완벽한데 데리고 가면 부모는 뭐 하시냐 그래서 부모가 또 어떻다. 뭐 이렇게 눈에 안 차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몇 년을 하다가 네. 그냥 손을 놔버리고 직원들 월급을 다 챙겨주고 준비를 하고 나는 미용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서울로 떠나버려요. 나는 미용대학을 피퍼포인트 미국에서 하는 미국 미용대학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쪽은 좀 잘 몰라서 그래서 그 안에서는 좀 유명한 네. 데인가 봐요. 네, 신식 교육을 받은 미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나는 서울의 남자를 만나고 싶었고 부모 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연애를 하고 싶었고 내 사업도 내 맘대로 주체적으로 하고 싶었고 그래서 서울을 와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게 몇 살 때인지 여쭤봐도 돼요? 그게 제가 26살 때 미용실을 차린 건 제가 23살 때 진짜 네.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전 솔직히 좀 겁이 없었어요. 제가 뭘 걱정하거나 할 일이 없었고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네. 지금 들어보니까 그 정도의 행동력과 추진력이니까 이거 명도도 그렇게 훌륭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입찰도 그렇고 명도도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제가 겁이 되게 많은데 저희 엄마 아빠가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너는 대체 누굴 닮아서 간이 크냐. 너는 겁도 많고 마음도 약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한 번씩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데에 가 있고 너는 자꾸 그렇게 한다. 근데 그게 집을 사줬는데 네. 그 다음
다음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부모님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미용실을 하고 돈을 벌면 또 집을 사고 저는 점점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을 지었잖아요. 짓는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순서가 집을 진 게 대구에다 진 거. 대구에다 집을 짓고 대구에서 미용실을 하다가 서울로 가버린 거죠. 차려서 하다가. 집을 짓고 나서 그때 과정을 짓고 나서 들어가서 미용실 하다가 제가 나간 거죠. 근데 그건 제 인생이 아니었어요. 남들은 버스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저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위층에서 1층으로 1층에서 2층으로 그 생활이 정말 현기증 났어요. 오히려 쉬는 날에 남들은 좀 부럽다고 생각할 네, 것 그걸 너무 같은데. 부러워했는데 네. 피곤하지 않고 시간이 워라벨이 허비가 너무 없고 좋잖아요. 근데 저는 쉬는 날에 한 번씩 시내에 친구를 만나러 가면 빙빙 돌아요. 햇볕을 못 봐요. 좁은 미용실에 갇혀서 계속 직원들은 쉬는데 저는 쉬지 않았거든요. 이상하게 사람 만나는 게 재밌고 돈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쉬지도 못하고 계속 다른 직종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만 미용실은 꼭 그 사람을 찾는 그것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제 그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고객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디에 눈이 좋고 경치가 좋고 뭐 먹을 게 뭐가 좋고 저는 버스 탈 줄도 모르고 지하철은 본 적도 없고 항상 택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구애는 없는데 너무 바보 같은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되게 답답했어요. 선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다 부모가 잘난 사람들이지. 그래서 자존감은 높은데 네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난 네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게 싫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내가 모르는 넓은 세상을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게 왠지 서울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에 가면 큰 미용실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조건 대구를 벗어나야 되겠다. 부모도 벗어나고 싶었고 무조건 서울을 왔어요. 저는 되게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좀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좀 구속돼 네. 있는 거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 그걸 벗어나 보는 것도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조심스럽게 드네요. 이제 바닥부터 시작을 했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미용실에서 먹고 자고를 하고 원장님도 나랑 같이 미용대학을 같이 다니는 분으로 해서 같이 다니고 네. 재밌게 이렇게 일을 하고 했는데 좀 이상한 거 있었어요. 내가 대구에서 돈을 못 벌었는 건 이해를 해요. 내가 넓게 배우지 못했고 시장이 좁으니까. 근데 서울에 왔는데 죽도록 일을 하는데 이 월급이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만큼 못 따라가지고